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HSK 7급에서 9급 통번역 장문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어렵죠. 사실은 어렵고 우리가 또 자주 시행되고 있는 시험이 아니라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래도 내가 6급도 있고 그리고 뭐 유학생이고 그래서 언젠가는 7급, 9급 아니면 또 6급 이후에 있는 그런 높은 급수나 그 정도의 중국어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게 번역적인 부분들, 통역적인 부분들, 장문적인 부분들에서 팁 그리고 도움을 얻어가시기를 바라면서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7급에서 9급이 시험이 어떻게 유형이 이루어지고 또 특별히 통번역 말하기 이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제가 앞에 진행됐던 모든 수업들에서 빠지지 않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오늘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수업에 집중하면서 가기 위해서 바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분석이 통번역 장문에 있어서는 기본입니다. 여러분이 중국어 문장을 많이 보셔야 돼요. 제가 매번 특강을 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공부를 할 때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중국어를 중국에서 접근을 하시거나 한국에서도 문제풀이 위주로 막 공부를 하신 분들은 문장 분석이 많이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번역을 하거나 통역을 할 경우에는 진짜 기본적인 그 해당 언어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력을 향상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기초 훈련을 할 때에는 문장 분석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 그게 중국어 분석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중국어가 이런 식으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고 이게 한국어로 옮겨졌을 때 이렇게 옮겨지고 그걸 알아야 한국어 문장을 볼 때 진짜 중국인이 사용하는 중국어로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로 그냥 매치해서 그냥 단어적으로 접근을 하면 중국인들이 여러분이 쓰신 글을 보고 못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콩글리시처럼. 근데 무조건 말씀드립니다. 중국어 문장을 많이 보시고 많이 분석을 해서 해당 한국어의 의미와 가장 유사한 중국어 문장을 사용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번역이나 통역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번역 연구라는 걸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표현이요. 중국어는 사실 성어부터 시작을 해서 그 고급 표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 표현들을 이게 6급이나 5급보다는 사실 7급에서 9급이기 때문에 고급 중국어예요. 근데 고급 중국어를 구사하시는 중국인들은, 그러니까 중국인들 보면 이제 조금 그런 학식이 있는 분들은 고급 중국어, 성어나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구사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익히 내가 많이 갖고 있어야 통번역이 쉽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따로 조금 연구하시면서 노트도 작성하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통번역 대학원 준비를 할 때 그 준비 대비반에서 이 암기를 굉장히 많이 시키셨어요. 그 선생님께서. 그래서 문장을 하나를 두면 이 암기를 왜 하냐면 번역을 위해서도 하는 것도 있지만 통역을 위해서 암기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티태스킹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공부를 하는 것보단 말로 많이 뽑아봐야 되는데, 근데 내가 지금 중국인이 있어서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설령 그런 상황이더라도 사실 문장 자체 완전한 그런 중국어 문장을 많이 통으로 암기해 놓으시면 그게 재산이에요. 긴 문장을 막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짧게 한 두세 줄씩이라도 쭉 암기하는 훈련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 3단계로 한번 오늘 빠르게 훈련하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문장 보실 거예요. 제가 지금 타이틀을 장문 및 통번역 기초훈련이라고 달고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7급, 9급에서 이 부분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6급이랑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얘를 단시간 내에는 실력을 향상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건데, 중국어 문장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 훈련을 오늘 할 거예요. 오늘의 문장입니다. 여러분이 뭐 조금 나 중국어 할 줄 알고 통번역 조금 접근이 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한번 직독직해를 해보세요. 시간 좀 길게 두지 말고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환제 공조파는 간단한 그런 시간관리법이다. 이런 속도로. 그래서 이 업무법의 명칭은 발명자가 제일 처음에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거였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좀 빨리빨리 해석하실 수 있거나 직독직해 되시는 분들은 이 문장만 갖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제 수업을 이어서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낱낱이 하나하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볼 거예요. 내가 해석은 돼.
어느 정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알겠어.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앞서 봤던 그 퀄리티의 그 정도 수준의 중국어 문장을 여러분이 쓰셔야 된다는 거야. 스스로가 내가 이거를 구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구조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서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그걸 구현시킬 수 있잖아요. 단순히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중국어를 가지고 막 되도 안 되게 막 구어체식으로 회화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자, 볼게요. 철저하게 좀 분석을 하나씩 해볼게요. 판치의 공주어파는 주어죠. 다운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하나의 어휘인 거예요. 자, 이것은 일종의 해놓고 보통 더 앞에 있는 게 더 뒤에 있는 걸 수식하죠. 무조건 주어, 수로, 목적어의 틀, 기둥을 잡아야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제 모든 수업의 기본은 주술목이에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공부를 할 때도 교수님이 신문이나 문서를 볼 때 반드시 주어, 수로, 목적어는 무조건, 특히나 수로, 목적어는 무조건 체크를 하고 넘어가서 다 빠지지 않고 정리해서 다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내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방법은 아주 간단한 시간관리법이래요. 일종의 아주 간단한, 근데 지엔단도 하면 참 좋은데 지엔단, 인식 뭐가 어려워요. 그죠? 실행하기 쉬운까지 붙여주면 네 글자의 고급 표현이 되는데 오늘 나 이 정도의 표현 하나는 기억하고 가면 참 좋겠다. 그럼 내 거가 되는 거죠. 고급 표현이. 지엔단만 쓰는 것보단 지엔단 이싱을 쓰는 게 점수를 몇 점이라도 더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간관리법이다. 그럼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는 지금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걸 하는 목적이 이걸 내가 이 중국어 문장을 나중에 한국어로 보고 중국어 문장을 쓰는 게 목적입니다. 한국어 문장 해석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중한이 아니라 한중이거든요. 한국어를 보고 중국어를 번역을 하거나 통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어 문장을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단순히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이거 문장 굉장히 6급에서도 많이 나오는 문장인데 보시면 판치공조파의 명칭이 주어져. 명칭은 해놓고 인 뭐뭐 때문에 얼뜨밍 이름 지어졌다. 이 이름 명칭의 유래를 설명을 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골격이에요. 이 규격을 딱 기억하시면 문장 쓰기도 편하고 해석도 편하실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발명가가 제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게 바로 토마토 모양의 스톱워치였기 때문에 이름 붙여진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대로 그냥 말 흐르는 대로 가시면 돼요. 발명자가 가장 처음 사용한 것이 토마토形状 형태의 스톱워치예요. 찌슈치라는 단어, 나 처음 봤어 막 이렇게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냥 보시는 거예요, 표현을. 시간을 세어주는 계산하는 기계가 스톱워치를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가볍게 넘어가시면 돼요. 얼뜨밍이 중요한 거죠. 이 명칭은 이것 때문에 생긴 거다. 이게 거의 융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 강의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융은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뭘 사용해서 뭘 한다. 예를 들어서 용电脑来学习. 나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공부를 해. 꼭 뒤에 이어지는 수어가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표현하시면 되지만 얘를 통으로 하나의 수거처럼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뭐를 사용해서 대체를 한 거야. 그러니까 석유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전기 자동차도 많이 사용하고 하니까 그 에너지원을 사용해서 이걸 대체했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电脑呢手指软件计时器를 가지고 대체할 수 있대요. 스톱워치가 4개 없으면 컴퓨터나 앱 같은 거 깔아서 그냥 핸드폰이나 앱 같은 거 깔아서 대체할 수도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조적으로 접근을 하면 문장이 완성이 돼요. 단어야 금방 외우잖아요. 구조가 중요한 거지. 자, 볼게요. 자, 세 번째 문장 볼 겁니다. 판치의 공주어파는 이게 주어져. 非常简单, 很简单. 좀 없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뭘 쓰는 거예요? 지웨이가 很非常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분석을 할 때 구어에서 이제 서면어로 좀 고급 중국어. 왜냐면 7급에서 9급의 번역은 더더군다나 통역이 아닌 번역의 경우에는 문서화 됐을 때 조금이라도 고급 표현을 쓰는 게 훨씬 더 점수적으로나 아니면 이 중국인이 받아들였을 때 이 사람이 고급 중국어를 진짜 제대로 구사하는구나가 이런 디테일에서 나오거든요. 지웨이젠단. 지향도 봐잖아요. 그거를 굳이 지향을 썼어요. 서면어에선. 여러분이 이제 내가 번역으로 이제 이 시험 문제를 풀 때는 말을 쓸 자리에 지향을 쓰시고 페이창을 쓸 자리에 지웨이 같은 거 쓰시는 게 도움이 되시겠죠? 이 토마토 모양의 그 시계를
그죠? 보통 바자 같은 경우는 동사 뒤에 웨이로 연결시켜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show 웨이, 뭘로 설정을 해요? 25분 맞춰놓으라는 거예요. 그죠? 맞춰놓으면 그러면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찌우를 고급 표현으로 바꾸면 삐엔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 서면어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중국어 문장 자체가 이렇게 서면어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 그 퀄리티에 있는 문장들은 진짜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全身心投入到는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온 몸을 다해서 몸을 거기에 던진다라는 건 완전하게 몰두한다라는 걸 하나의 관용어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어디로 온 몸을 던져서 투입을 시키는 그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쭝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도울다오시면 쭝까지 같이 기억을 하셔야 얘도 수거화 시켜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全身心投入到 当前, 내 눈앞에 당면한 어떤 일에 완전히 25분 동안은 몰두를 하란 얘기죠. 자, 이 표현들 아지앙이랑 바랑 똑같습니다. 보통 동사 뒤에 웨이를 써서 만드는 건 우리가 5, 6급의 문법에서도 굉장히 많이 배우는 형태인 거죠. 네, 말씀을 드렸고요. 자, 네 번째 문장 볼 거예요. 땅, 지, 땅은 뭐뭐 할 때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딱 시작해서, 그러니까 뭐뭐 하자마자 바로 그런 느낌이에요, 얘가. 그 시점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벨이 띠리링 하고 샹치 울릴 때 리커 즉각적으로 停止 멈추세요. 그죠? 뭐를? 공주어를. 그죠? 연동문이죠. 停止 공주어. 그 두 번째 뭘 하는 거예요? 休息 5분 중 5분을 쉬세요. 이렇게 수로 목적어 시간 순서대로 나열이 되는 거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구문은.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문장 볼 거야. 이 방법은 해놓고 여러분 이 점칭은 써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부단 얼치의 고급 표현이 뿌우진이죠. 뿌우진 하이로 가는데 뭘 할 수 있냐면 이 단시간 동안에 그죠? 在这段时间内 할 때 专注 아까 全身心投入到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같은 거 쓰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专注 하면 전문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어디에잖아요. 그죠? 어디에 몰두한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일에 몰두를 완벽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디가오 뭘 높일 수도 있어요. 공조 시아올리 업무 효율, 성취감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뭘 피할 수 있어요? 빤투 얼페이 같은 경우 제가 6급 강의할 때 꼭 제발 외워. 이거 장문에 꼭 사용해봐. 이거 사용하면 진짜 잘 써먹을 수 있어. 장문뿐만 아니라 그 빈칸 넣기 6급의 빈칸 넣기도 되게 많이 나왔던 건데 문제는 7급에서 9급은 내가 그거를 선택적으로 고르는 게 아니라 선지에서 고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머릿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빤투얼페이 같은 경우는 내 걸로 갖고 계시면 또 얘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성어거든요. 중도 포기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나 중국어 좀 해서 이거 다 해석되시는 분들 이걸 덮어놓고 진짜 한국어 문장 보고 중국어로 요 정도의 퀄리티의 문장을 여러분이 중국어로 쓸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거 해봅시다. 토마토 업무법은 간단하고 하기 쉬운 시간관리법이다. 만약에 이 문장을 그냥 처음 딱 봤을 때는 토마토 관리법부터 막 헷갈릴 수 있지만 우린 지금 앞에 문장이 분석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판체 공조파를 내가 좀 어려워 시용시 공조파에도 상관은 없잖아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번역 시험을 본다면 아니면 한 종류의 공조파가 있어 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아예 문장을 망치는 것보다. 그쵸? 간단하고 하기 쉬운 非常简单的 그죠? 아니어도 뭐라고 그랬어요? 简单易行的时间管理方法 라고 가시면 되죠. 자, 두 번째, 토마토 업무법이란 명칭은 명칭 나오면 뭐뭐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이제 하나의 구조를 파악을 했으니까 이 구조의 문장이 똑같이 나오면 번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발명한 사람이 제일 처음 사용한 것이 토마토 모양의 스톱워치였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며 番茄工作法的名称因 그렇죠? 发明者가最开始使用的是番茄形状的计时器였기 때문에的名까지 가는 거죠. 컴퓨터나 핸드폰의 앱으로 대신할 수 있다. 뭐뭐로 대신할 수 있다. 용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해서 代替 할 수 있다. 구조 분석이 돼야 한국어만 갖고 이 정도의 퀄리티 문장 못 뺍니다. 무조건 중국어 문장 분석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매우 간단하다. 지웨이 기억나시죠? 스톱워치를
바자죠. 25분 收尾. 그쵸? 눈앞의 일에 몰입한다. 全身投入到. 배웠죠? 그대로 넣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계속하죠? 이 훈련을 계속하죠? 그러면 한 달, 두 달 있다가 내가 생각보다 번역을 되게 잘하네. 한중 번역을. 그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벨이 울리면 땅什么什么 기억나시죠? 停止工作休息5分钟은 그대로 쓰시면 되잖아요. 立刻 하고 땅什么什么치 이런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방법은 这种做法는 일정 시간 내에 그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몰입할 수, 몰입, 专注유 업무와 효율과 성취감을 높일 수 있으면 있고면 뿌진, 하이 쓸 수 있다라는 거. 중도 포기 피하는 거. 앞에서 분석이 됐기 때문에 나 이제 이 문장 쓸 수 있겠다가 가능한 거예요. 구조적으로 분석이 되는 거죠. 단어로 외운 게 아니라 뿌진 해놓고 이렇게 해서 专注于一项 이런 거는 이제 디테일하게 좀 보시는 거죠. 막상 쓸 때 양사를 이거 하면 좀 없어 보일 수 있으니까. 업무 같은 경우는 시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선생님은 중국어 문장입니다. 그걸 파헤치면서 이거 공조效率, 정주간, 避免半途而废까지. 그럼 마지막 훈련이 이제 암기를 하는 거. 이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거를 보면서 10번 이상 쭉 읽고 보지 않고 10번 이상 암기해보고 주저하지 않고 쭉 말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거. 처음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계속 하다 보면 시간이 줄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제가 HSK 6급에 장문의 그 특수훈련을 시킬 때 이런 훈련들을 되게 많이 시켰는데 처음에 이 정도 분량의 문장 암기하는데 한 30분 걸렸다면 나중에는 10분씩 줄더라고요. 5분, 10분씩 단축이 돼요. 그래서 한 달 정도 훈련을 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문장들을 암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꾸준히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난 궁극적으로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암기까지 한번. 왜냐면 제가 중국어 문장 분석해드렸죠. 한국어 해석된 걸 가지고 중국어 문장 다시 분석했죠. 그럼 이거 조금 더 쉽게 암기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이 꼭 7급, 9급에서의 그걸 떠나서 내가 고급 중국어를 하거나 문서상에서 중국어를 많이 접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갖고 있는 5급 정도의 책도 여러분이 이렇게 분석하면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에서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레벨 되는 걸 골라서 문장 조금씩 연습하시면 사실상 7급에서 9급에 이게 장기간 동안 지속이 되면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될 거라는 걸 믿으면서요. 여러분 조금 더 힘내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